이번 시간에는 실생활에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뭐가 있었지? 표를 이용해서 문제도 풀어보았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았고, 또 제곱근을 이용해서도 풀어보았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보았고, 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쉽게 구하는 모습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나오네. 조선시대 수학자 홍정하 1684년도. 와, 조선시대의 수학자로 18세기 초 방정식의 구성과 해법에 대하여 가장 앞선 결과를 얻어낸 구일집의 저자이다. 조선시대의 수학책 구일집에 나오는 문제를 재구성한 것으로 작은 정사각형, 여기 보이시죠?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 식을 써 넣어보자 라고 하네요. 여기에 크고 작은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다.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468제곱미터이고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얼마만큼? 6만큼 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x를 두면 될까? 무엇을 x로 두면 될까?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x라고 둬보자. 그러면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x제곱, 그리고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작은 것보다 6m 길다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6. 그래서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x 플러스 6의 완전제곱. 그리고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468. 그래서 x 더하기 x 플러스 6의 완전제곱을 더하면 468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수량 사이의 관계를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낸다.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이므로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x 플러스 6이고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468이므로 여기에 이렇게 x 플러스 6의 완전제곱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풀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얘를 전개한 거예요. 우리 전개 오랜만에 해볼까? x제곱 2 곱하기 x 곱하기 6은 6이 12x 더하기 b의 제곱 6의 제곱은 그렇지 66에 3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그 다음에 2로 나눠줬나 보다. 그치? 2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에다가 468을 빼주고 는 0 이렇게 되고 계산해준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x제곱 플러스 6x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풀어주는지 한번 보자. 오호, 인수 분해 하나 보네. 인수 분해 해서 18이랑 여기 네모에 들어갈 말은 들어갈 수는 216을 18로 18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줘보면 1 한 번 들어가고 남는 숫자는 36. 그래서 총 2번 들어서 12가 되겠네. 그쵸? 18 곱하기 마이너스 12가 바로 마이너스 216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였고 x값은 0이 되게 하는 이 인수분해한 것을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바로 마이너스 18, 12 이렇게 되어서 x값은 마이너스 18 또는 12이다. 그래서 이때 x는 양수여야 하죠. 길이니까 길이는 양수예요. 그래서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2m이다. 이제 마지막 4단계 구한회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2이므로 넓이는 144, 즉 12 곱하기 12, 144 바로 나오죠? 그리고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8이므로 18 곱하기 18은 324. 두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400 몇 나왔었지? 468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468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그러면 324 더하기 144는 18, 6, 468 됐네요. 그래서 따라서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은 468제곱미터이므로 구한회는 문제 뜻에 맞는다까지 반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는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뭘로 두는다? 그렇지, x로 놓는다. 그리고 수량 사이의 관계를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낸다. 2차 방정식을 풀고 구한 회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7번, 8번 그리고 생각 나누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점검이고 한번 잠시 멈춤 누른 다음에 6, 7, 8 스스로 점검한 문제를 풀어보세요. 클릭, 멈춤.
자, 다 풀어보았나요?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봅시다.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둔다. 무엇을 구해야 되나?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한 변의 길이, 처음 여기죠? 여기의 길이를 x로 두자. 그리고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5cm를 잘랐으니까 요만큼은 얼마가 돼요? 그렇지, x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x 마이너스 10. 또한 여기도 x 마이너스 10. 여기 전체 길이를 x로 뒀으니까 이 정사각형의 얘들아. 그래서 여기의 길이도 x 마이너스 10.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준 게 몇이 된대? 720. 그러면 5로 약분해주면 x-10의 완전 제곱은 이거 5로 약분하면 144 됐나요? 그러면은 제곱해서 144 12의 제곱이네. 제곱해서 12의 제곱은 x-12가 플러스 마이너스 12였다는 소리고, 마이너스 10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x만 남겠죠? 그래서 10 더하기 12 또는 x는 10 빼기 12. 그래서 우리는 양수, 길이는 양수니까 바로 x는 2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 그래서 얘가 22cm인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반성 단계 마지막. 구한 해가 정답이 되는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대입해 봅시다. 22 대입하면은 빼주면 12. 그래서 파란색으로 12, 또 12. 12 곱하기 12 곱하기 5는 12 곱하기 12는 144. 144 곱하기 높이 5는 700 몇 나오나요? 20이 되는 거 확인되셨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은 바로 22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답 22cm. 잘하셨어요. 6번 이렇게 풀어보았고, 이제 7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7번도 풀어보셨죠? 안 풀어보셨으면 멈춤 누르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네, 정인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3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정인각형. 이거 그려질까? 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하나, 둘, 확인해볼까? 6. 그래서 약분하면은 9개가 나온대. 정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9개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이제 바꿔볼까? 넷, 이렇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 있나? 그렇지. 아홉, 이렇게 총 9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개. 그래서 공식 2분의 n-3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문제예요. 어떤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54래. 그러면 2분의 n-3은 54다라고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줘서 몇 되니? 108 되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n제곱 분배 법칙 한 거야. 마이너스 3에는 108이다. 108을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08은 0. 2차 방정식 미지수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미지수를 x로 둬도 되고 n으로 두고 풀어도 돼요. 여기서 n은 자연수가 되겠죠? 자, 가봅시다. 인수분해 될까? 그렇지. 9랑 12를 곱하면 몇이 돼요? 108 되는 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어디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마이너스 3n이 될까? 그렇죠. 1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수분해 연습 많이 하셨죠? 요 연습 안 되시면 또 유튜브 영상 앞에 있는 영상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었고 0이 되게 하는 n의 값은 마이너스 9 또는 12가 되겠고, 정답은 우린 양수여야 하니까 12. 그래서 12각형이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다? 54개다. 확인해 볼까요? 12 대입해 봅시다. 12 빼기 3은 9. 그리고 약분해주면 9, 6에 54 어때요? 주어진 문제의
뜻에 부합하죠? 그래서 우리는 12각형인 것을 정십이각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 풀어보았고 8번도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식만 잘 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8번 가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공원의 원형 화단 주위로 폭이 1m인 지압로, 여기 여러분들 밟아보셨나요? 다리 되게 아프지? 지압로를 만들었대. 그랬더니 화단의 넓이랑 이 초록 색깔 화단의 넓이랑 지압로의 넓이가 어떻게 됐다? 같아졌다. 요 지압로의 넓이가 같아진 거야. 요렇게 이 넓이랑 화단의 넓이가 같아졌어. 그럼 우리 식을 잘 세워보자. 그런데 x를 뭘로 둬야 될까? 이때 화단의 반지름의 길이, 오케이, 여기의 길이를 우리가 바로 x라고 둬야 하는구나. 화단의 반지름의 길이, 그쵸? 그래서 x제곱, 우리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제곱 파이, 파이 r 제곱, 기억나시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x로 덧치니까 파이 x 제곱은 누구의 넓이랑 같다고? 이 지압로의 넓이랑 같다고. 그러면 지압로의 넓이는 x 플러스 1. 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 파이가 이 큰 원의 넓이가 되겠고, 거기서 뭘 빼야 돼? 화단의 넓이를 빼야겠지? 그래서 파이 x 제곱, 지압로의 넓이와 화단의 넓이가 같다라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식만 예쁘게 정리해봅시다. 양변에 모두 파이가 모든 항에 곱해져 있으므로 우리 파이를 나눠줄까? 양변에 파이로 나눠주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x제곱은 얘 먼저 전개해볼게요. 2x 플러스 1 전개되는 거 되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사라지고 2x 플러스 1을 모두 좌변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는 우리 무엇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까? 표를 이용할까? 제곱근을 이용할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까? 근의 공식을 이용할까? 선생님은 선택하기를, 여러분들 편한 거 선택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근의 공식을 한번 이용해볼까 해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 값을 구해보면은 2a 2분의 마이너스 b, 그렇지, 2가 되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4ac 더하기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8. 이제 하트 모양으로 약분해주면 루트 8은 2 루트 2.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x값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화단의 반지름의 길이 x값은 1 뿔마 루트 2인데, 우리 루트 2는 1.414 159 어쩌고저쩌고 되는 거 기억나시죠? 1.414 얼마 될 거야. 그러니까 1보다 큰 숫자야. 빼주면 음수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덧셈만 정답이 되어서 1 플러스 루트 2가 우리가 원하는 화단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주어진 뜻에 맞는지 대입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주어진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것을 달려왔네. 가봅시다. 슉슉슉. x값이 1 플러스 루트 2 대입해 봅시다. 파이 1 플러스 루트 2 제곱 1 플러스 루트 2를 대입하면은 2 플러스 루트 2 제곱 1 플러스 루트 2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자. 아직 같은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볼까? 물음표? 가보자. 자, 파이로 모두 약분해주고 1 플러스 루트 2를 제곱하면 1 더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2 2 루트 2 루트 2를 제곱하면 2. 네. 자, 전개하는 거예요. 2는 4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는 4 루트 2 루트 2를 제곱하면 2. 여러분들 곱셈 공식 다 기억하시죠? 오케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2. 이거 똑같은 게 있네. 계산해 주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 그래서 분배 법칙 해주면 먼저 이것부터 계산해 줄까? 2 더하기 2 루트 2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동류항이 아니고 얘는 무리수니까 덧셈 할 수가 없어요. 1과 2 정수끼리만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는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6 플러스 4 루트 2 여기 빼주면 3 마이너스 2 루트 2. 그래서 3과 3을 빼주면 3, 6과 3을 빼주면 4 루트 2랑 2 루트 2를 빼주면 2 루트 2. 어때요?
우변과 좌변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x값은 1 플러스 루트 2가 주어진 문제의 뜻에 맞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번까지 풀어보았어요. 화단의 반지름의 길이는 1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 나누기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고 자신의 풀이법을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여 보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첫 번째, 이 세 개의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또 완전제곱식으로도 풀어보고 제곱근을 이용해서도 풀어보고 제곱근을 이용하는 게 먼저인가? 아무튼 여러분들 마지막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더 편하고 빠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끝까지 수학 포기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너무 보기 좋아요. 선생님이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꼭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수학에 흥미를 붙이고 수학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